안녕하세요. 자, 분계 500제 141번부터 150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1일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카메라 69만 원 구매했다. 사업용 신용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단 개인 기업이라 가정한다. 이거는 좀 가정이 있는 건데 우리가 법인 기업하고 개인 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법인 기업을 가정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기업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계정 과목을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화면에 인출금이 돼요. 금액은 69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현대카드 잡아주면 되겠죠. 현대카드. 69만 원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법인 기업이라 그랬으면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개인 기업의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 인출금 계정 사용하시고 법인 기업이라면은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42번 창고 건물과 토지를 2억 2천만 원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 창고 건물의 취득금액 2천만 원,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및 등기 비용, 토지 조경 공사비 영구적이다. 200만 원. 배수로 및 하수 처리장 설치비, 유지 보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있다. 300만 원. 대대적인 건물의 리모델링 600만 원이다. 여기는 건물 원가와 토지 원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원가는 토지 원가를 노란색 체크하면은 2억이 토지 가액에다가 중개료 및 등기 이전 비용이 토지 원가, 조경 공사비의 경우 영구적이면 토지 쪽으로 가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도 유지보수 책임이 회사한테 없다. 그러면 토지 쪽으로 가요. 요 금액이 토지 원가가 돼요. 그래서 토지 원가는 2억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건물 원가. 건물 원가를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건물 원가는 건물의 취득가액 2천만 원과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이겠죠. 이렇게 해서 2,6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2억 2천만 원이 지급된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추가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된 거죠. 현금으로 이 합계죠. 지금 여기 합계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143번 볼게요. 거래처 인성상사의 1년 이내 해소 목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보통 예금에서 8천만 원 지급. 나머지 2천만 원은 인성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려준 거래가 돼요. 그래서 1년 이내 해소 목적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거래처는 인성상사가 되겠고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 8천만 원이죠. 나머지 2천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이 대여금 전환하는 거, 뭐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래가 되겠죠. 자, 144번. 5월 24일 기름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해수불능되어 대손 처리되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현재 잔액은 28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감소하겠죠. 거래처는 기름 상사가 되고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돼야 되고요. 28만 원이 돼요. 초과액은 대손상각비라는 판관비가 되겠죠. 72만 원이 되는 거고요. 145번 5월 25일 출장 갔던 생산직 사원 이익동이 복귀하여 5월 2일 가지급금 처리했던 출장비 15만 원 정산하고 초과분 16,000원 추가로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정산된 거죠.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이익동을 잡아줘야 되겠죠. 1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16,000원의 추가 지출이 있었고 여비교통비가 되는 거죠. 다만 조심할 거는 이 사원이 생산직이니까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거. 16만 6천 원이 되겠죠. 자, 146번 5월 26일 강동 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700만 원이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 3% 할인해 주었다.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래가 되겠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강동 상사 3% 할인해 준 게 매출 할인이 되는 거죠. 700만 원에 3% 21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통 예금이 되겠죠. 자, 147번. 보관 중인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500만 원을 당좌 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하는 거래예요. 당좌 예금에 입금한 거래가 돼요. 자, 보관 중인 아모레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타임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죠. 148번 창문 상사에서 상품 6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고 20%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은 계약금 먼저 준 거죠. 선급금. 거래처는 창문 상사가 되겠죠. 120만 원. 대변의 당좌 예금이 되겠죠. 149번 호수 상사의 외상 매입 500만 원 결제하기 위해 매출처 일품 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500만 원 배서 양도하다. 외상 매입금 갚은 거니까 처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호수 상사. 대변은 받으러음이 넘어간 거죠. 받으러음. 그리고 어음을 발행한 거랬죠. 일품 컴퓨터. 이걸 조심해야 되겠네요.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서의 분개에서는 받으러음이 없어지는 게 배서잖아요. 거래처 이 어음의 발행회사로 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150번 5월 30일 거제물산에 납품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우리가 잡급이란 개념감으로 써요.
그리고 판관비죠. 예. 대변은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우리가 사무직이나 영업직이라면 급여가 되는 거죠. 급여 판관비. 생산직이면 임금, 제조원가.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이라 그러고 판관비 혹은 제조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41번부터 150번까지의 거래였고요. 자,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